인터넷상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발견됐다.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당사자인 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심의를 거쳐서 강제 삭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이런 글 발견했을 때 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방심위도 문제가 있는 글을 발견했을 때는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상의 인권 피해 줄이기 위한 좋은 조치 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 권력 비판하는 글을 마구잡이식으로 삭제하는 건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양측의 입장 직접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천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려대학교 인터넷 투명성 보고팀의 손지원 변호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손 변호사님. 먼저 김성천 교수님. 예. 이 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이 안이 필요하다기보다도 뭐 당연한 거다라고. 당연한 거다. 예. 예, 왜 그렇게 보실까요? 그게 지금 상위법이 그 정보통신망법인데요. 예.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제 그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음흠. 그 불법 정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명예훼손 정보인데, 예. 그 명예훼손 정보가 이제 범죄 정보이고, 그 명예훼손죄가 원래 형법에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망법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해가지고는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그 정보에 대한 그 제한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당사자가 반드시 신고를 문제 제기를 해야만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예. 아니요. 그 정보 취급을 거부 정지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상위법에. 피의자가 그냥 놔둬라고 하면은 그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형법하고 형법 명예훼손죄 규정하고 망법의 이 44조의 7 제2항에는 규정하고 일치를 하고 단지 이제 그 통신심의 규정은 마치 친고죄인 것처럼 그 규정이 돼 있었는데 요거를 그 일치시키는 거라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일치시키다 보면 오히려 지금 하위법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친고죄로 요거를 이제 고치는 거다 이 말씀이시고 그 취지는 역시 인권 보호,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부터 피해자 보호한다 이런 장치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보다는 법 체계 정합성 때문에 지금. 법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위법과 하위법 맞춰야 된다. 자, 손지원 변호사님 왜 반대하십니까? 네, 그 방심위 측이 주장한 이번 개정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 체계가 맞지 않는다와 그리고 순수한 개인, 사회적 약자,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으로부터 심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법 체계 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갈렸고 이제 형법하고 그 반의사불벌과 친고죄가 규정되어 있는 건 형법 분야인데 지금 이 통신심의 같은 경우는 행정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어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형식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학자들 의견이 이게 충돌이 아니다. 이건 전혀 다른 법체이기 때문에 충돌이 아니고 어떤 걸 상위 하위법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이제 막연하게 순수한 개인, 사회적 약자,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등의 심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규정으로도 본인 아닌 사람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면 대리해서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제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등도 방심이 내부적으로 이를 명예훼손 정보가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상의 불법 정보나 혹은 음란 정보로 처리하면 직권으로 찾아내서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적극적인 심의가 가능했는데 굳이 이번 심의 규정 개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절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심의 규정에 어떤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네네. 사실상 이렇게 순수한 개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는 명예훼손 글에 대해서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본인의 대리인조차 될 수 없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 제3자가 스스로 나서서 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명예훼손글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하거나 방심이 직권으로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이번 개정으로 예. 확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인에 대한 글이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글에 대한 심의 가능성 뿐일 것입니다. 결국 예, 이런 제3자들은 사실상 지지자, 지지단체 혹은 유관기관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막강한 지지 비호 단체를 지닌 사회적, 경제적 권력층,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인, 연예인, 종교단체 지도자들 아니면 기업 대표 등이 자신의 체면을 좀 깎아내리지 않고 스스로 또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이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들이 지지자들을 신고를 통해서 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공적인 인물들에 대한 비판글에 재갈 물리기 위한 조치 아닌가 이게 의심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성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공적 인물들에 대한 비판은 그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갈을 물린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손지현 변호사님, 요건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겠네요. 공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쓴 글은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허위 사실이 아니면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적 인물과 관련해서 그 진실한 사실을 밝히게 되면은 그런 이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런 글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만 아니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손지현 변호사님 그런가요? 이렇게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자체도 이렇게 성립할 때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판단이 애매할 수가 있고요. 네. 공적 인물에 대해서도 뭐 어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할 때는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이 되는 것이고 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전혀 뭐 명예훼손 정보로 심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애매한 부분이 있다. 허위 사실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비방이란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김성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그 행정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를 해가지고 그 불법 정보가 발견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만 있고 권한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시정 요구는 강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정 조치를 받은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그거를 따르든 안 따르든 그 임의이기 때문에 뭐 그 지금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기구에서 이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그 국가가 나서서 검열하는 게 곤란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게 정부는 아니지 않느냐, 국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마구잡이로 정치 권력 그래 손대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좀 믿어달라 이 말씀이세요? 아니 믿어달라기보다도 지금 그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다 이거를 검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 공적 인물, 대통령, 뭐 국가정보원 같은 이제 그 정부기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거를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킬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하시는 거예요, 다른 편에서는. 하는데 이게 그 심의의 그 심의 행태가 이거 가지고 갑자기 바뀔 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인원이 뭐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현재 인원 가지고 계속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들어오는 것도 워낙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전에 보면은 이제 뭐 전라도를 심하게 뭐 욕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신고 없어도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제재를 요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서기는 했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이거를 이제 신고도 없이 그냥 검열을 할 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 인원수, 지금의 체제로 봤을 때 갑자기 뭐 검열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정치 비판글을 삭제하거나 이럴 우려는 없다는 말씀. 손지현 변호사님. 하라고 해도 못한다. 손지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방심위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고 그 시정 요구가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대법원 판례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상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9인 중 6인은 대통령이나 여당 추천 인사로 구성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정치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방송통신들의 표현물을 경험하는 것, 그 검열하는 것 자체도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위헌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방심위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 내리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걸 막연히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공정성이나 뭐 이런 걸 보장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네, 그리고 공인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이제 준칙화가 되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 법적 강제성이 없는 내부 준칙으로 지금 의결한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위원회 의결도 또 제가 좀 얼마든지 정리를 바꿀 수 해보죠. 있는 우리 내용이기 청취자들 지금 2848님도 그러시고 워낙 이제 법적인 용어도 많고 그래서 좀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3자가 이 글은 문제 있습니다. 강제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는 방심위가 삭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정치적인 비판 글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삭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손지원 변호사님은 하시는 거고, 김성천 교수님은 반대로 그건 하라고 해도 그렇게 인력이 없어서 마구잡이로 막 삭제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마무리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성천 교수님, 이 법은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 이 규정은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30초 발언 기회 드리죠. 예, 지금 그 문제되는 게 이제 통신심의 규정에서 이제 심의를 개시하는 그 요건과 관련된 것인데, 예. 지금 이게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된 정보고, 이제 명예훼손을 하는 정보는 이제 범죄적 정보이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전부 다 이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통신심의 규정만은 그렇지 않다가 이거를 상위법규에 맞춰가지고 법규의 체계적 정합성을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삭제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삭제해달라고 시정 요구를 하는 기관이라서 예. 그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판단이 나와서, 대법원에서는 전에 행정처분 아니라고 했다가 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이제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9750님 지금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이게 그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보고 참 동의가 돼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적었습니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이런 경우에 이게 명예훼손성, 비방성의 글이라고 판단이 되면 삭제 조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와 관련해서 이게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은 나중에 법원까지 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이. 그 당시 글을 올릴 당시에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면. 예, 그렇습니다. 야, 근데 그 근거가 충분한지 아닌지까지 막 생각하면서 올려야겠네요, 그러면. 들여다보고 이게 신빙성 있는 점인지는 판단해야죠, 본인이. 야, 그 부분이 이제 좀 우려된다는 게 지금 손지원 변호사님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사소한 글까지도 그냥 본인들이 모르고, 그걸 옮긴 글까지도 이제 다 삭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위축 효과가 일어나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이 통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표현의 자유가 그래서 위축되지 않겠는가. 예, 오늘 뭐 시간이 넉넉지 않은데도 저희가 이렇게 이 주제로 짧은 논의 시간을 마련한 거는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그래서 또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이 화두를 좀 공론회장에 던져보자는 취지로 짧지만 논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주시고요.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천 교수, 고려대 인터넷 투명성 보고팀의 손지원 변호사였습니다.